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의 시대가 목화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선거일이었으니까 이제 거의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우려가 있고 또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갖고 앞으로의 4년을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타난 현상은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의 정치에 대한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시대를 예상하는 여러 가지 의견과 예견들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이 전망이 어렵다 하는 얘기인데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죠.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의 행보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로 트럼프의 인사입니다. 화이트하우스 최고 보좌관 2명을 지명을 했는데 이 양자의 성격이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라이언스 프리브스라는 사람인데 공화당 총재를 역임하던 사람입니다. 44살짜리 변호사인데 그야말로 워싱턴의 인사이더입니다. 공화당의 헤드퍼슨이죠. 이 사람을 임명한 것은 무슨 의미냐? 트럼프가 지금까지 공화당과의 알력과 부조화 속에서 공화당 후보가 됐었고 또 결국 공화당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공화당의 기득권 세력과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하겠다 하는 의지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스티븐 배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타이틀이 시니어 카운슬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62살 브레드바트 뉴스라는 아주 극보수주의 언론 출신인데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공화당 기득권 세력들을 크게 공격해 온 사람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공격을 했고 전통적인 보수주의 공화당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기 영합주의의 트럼프를 화이트하우스에 보낸 백인 남성 근로층 이 그룹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두 개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 그의 정치적인 노선이 불분명하다. 공화당 기득권과 화해를 하자는 것이냐? 그냥 불화를 하자는 것이냐? 이것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 언론들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바마 케어입니다. 트럼프가 이 오바마 케어는 당장 없애겠다. 재난급의 오바마 작품이다라고 거듭 공격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오바마 케어 안에 있는 조항들, pre-existing condition,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보험 가입을 할 때 혜택을 준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살리겠다는 거죠. 또 26살 이전의 청년들 부모 보험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조항도 있는데 이것도 살리자. 그런 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불법 이민자들 1,100만 명을 전원 추방하겠다 하고 수십 번 거듭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수백만 명 불법적인 그 행위를 한 사람만 일단 추방하겠다. 그 다음에 국경 보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두고 보자.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인기 영합주의적인 발언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약속들이 앞으로 변화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 펼쳐질 트럼프 시대에는 사실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공화당이 그리고 트럼프가 3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화이트하우스, 상원, 하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3권이 한 손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든지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국제관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수도 있고 멕시코 담장도 쌀 수가 있습니다. 전권이 손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8년 업적을 모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핵협정 폐기, 파리의 기후변화 협정 폐기, 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 모두 폐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 선거제도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2년 또는 4년 후에는 다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좋은 제도죠. 또 한 가지 새로운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소수계인 만큼 전국에서 지난주에만 약 200건의 헤이트 크라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이스쿨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White Power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주니어 하이스쿨에서는 Build the Wall 이 얘기를 백인 학생들이 외치니까 라티노계 학생들이 주눅이 들어서 앉아있는 그런 장면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 시카고 지역의 거니 지역에는 하이스쿨 안에 화장실에 White Only 이런 낙서가 나붙어 있습니다. 민권법 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백인 전용 사인이 붙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어제 60minute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질문을 받고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Stop it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그의 Stop it 한마디로 사라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혐오와 미움의 분위기가 점점 더 계속이 될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백인 남성 근로자들의 분노 이것이 이번 선거전의 가장 큰 요소였는데 자 국제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자유무역이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 얘기를 한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은 그대로 궁색하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분노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꿔보자. 이것이 주요해서 결과적으로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외국에 나간 아웃소싱 잡들을 다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냐. 또 외국에 나간 기업들을 다 불러다가 벌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환율을 조작한 중국을 관세를 매길 것이냐. 미국의 공장을 모두 되살리고 제조업을 다시 재개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no입니다. 그래서 백인 남성 근로자층이 또 한 번 호구 노릇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제는 고급 기술을 배워야만이 잡이 있습니다. 단순 노동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제가 모두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단순 노동, 단순 공장 이것 가지고는 미국에 발붙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트럼프의 정책 중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소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정책입니다. 수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이 넓은 땅에 온통 그 노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 다리, 기관 시설들을 새롭게 한다. 그런 정책입니다. 돈을 풀면은 잡이 생기고 기관 시설은 새로워지게 되고 소비가 늘고 그렇게 되면 세금이 늘 것이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그런 이론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바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추진하다가 공화당 의회가 반대를 해서 실현을 보지 못한 사항이죠. 공화당 쪽에서는 빚이 늘어난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것인데 그래서 실현이 안 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트럼프의 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감세를 하겠다는 것인데 감세는 뭐 여러 대통령이 그동안 감세를 했었죠. 레이건도 하고 부시도 하고 또 보수주의 정치의 주된 무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의 주장은 정부를 작게 하자, 세금을 조금만 내자, 복지를 줄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게 되고 국민들의 가계부가 개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텍스컷의 주요한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사업입니다. 미국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자칫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특히 감세를 부시 시대 때처럼 부유층에게까지 또 대기업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부유층들이 감세로 혜택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지 않고 움켜쥐게 되더라.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대한 예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 정치평론가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 나는 전망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트럼프의 행보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정치권이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이디오스입니다. 트럼프의 새 정권에 대한 예상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명의 매우 상이한 성격의 최고위 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바마 케어 폐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도 선거 전시와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헤이트 크라임, 혐오 범죄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국에서 20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반이민, 반종교, 반멕시코 등입니다. 트럼프는 어제 60 Minute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Stop it! 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가 전국에서 5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LA에서는 8,000명이 시위에 나섰으며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뉴욕, 시카고 등 지에서도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언론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해외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방문국은 그리스, 저머니, 페루 등입니다. 의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레임덕 의회 연방정부 예산 통과를 시도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예산 12월 9일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보름달 1948년 이후에 가장 크고 밝은 달입니다. 달의 위치가 지구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름달은 일반 보름달보다 14%가 더 크고 30%가 더 밝습니다. 오늘 같은 슈퍼문은 2034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버너 브루스 라너의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동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브루스 라너 주지사는 오늘 마이클 매디건 하원 의장 그리고 컬러턴 상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주선했었습니다만 이들이 중복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브루스 라너 등장 이후에 18개월 동안 예산 없는 주정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교통사고로 70대 여성 그리고 2살 난 여자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팔로스박, 지난 토요일 70대 여성이 집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어제는 시카고에서 2살 난 여자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서 또 사망했습니다. 베어스가 다시 참패했습니다. 어제 버크니어스와의 대전에서 36대 10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베어스 이번 시즌 전적 2승 7패, NFC 북부조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내일 최고기온은 58도, 수요일 60도, 목요일 66도입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61도입니다.